네,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그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방송을 이전에 했고요.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국 한 사람이 그냥 제가 이 강의 시리즈에서 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평가, 예, 한 사례일 뿐이지 조국을 무슨 타겟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 보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늘 속습니다 우리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조국에 대한 내 마음은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고, 저렇게 한 가족이 그야말로 조국에 딸린 처자식이 완전히 도륙되는,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조국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가 조국 뭐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가서 그걸 보고, 와,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어떻게 한 가족을 이런 식으로 도륙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더욱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걸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최소한도 혼자 나와서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면 좋겠다.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사실을. 그런데 느닷없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얘기가 쭉 나오더니 결국은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 왜 아닌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에서 내가 조국에 대해서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건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죠. 왜 그런지를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친문의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란 어떤 근거가 확실히 있나요? 누구의 증언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들이 친문을 자처하며 문재인을 팔고 있는 듯한데, 개인적인 생각에 문재인의 과언은 확실히 인사 문제입니다만, 문재인이 나서서 그들을 지휘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문재인을 거의 속이다시피 하면서 그 정책을 좌지우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은 허수아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다 속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을 팔면서 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이 최근에 본 가장 기괴한 방식의 말씀입니다. 네, 문재인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죠. 변영자 선생님, 정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사업하고도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 됩니다. 90% 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를 보면 알 수 있죠. 문재인은 집권 때나 퇴진한 지금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참견하지 않는 일관된 입장인 듯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군요. 자꾸 문재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친문 세력의 우두머리인 양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문재인은 그저 적어도 인사에 관해선 확실히 무능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에 무능하다는 것은 다른 것에서도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조국은 인사에서도 무능합니다. 진정한 친문은 윤건영 한 사람뿐인 듯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문재인 파리하면서 개파 정치하려는 장사꾼들, 정치꾼들, 무친문 파리들이 문재인을 방문하면서 친문인양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 문재인이 그들의 우두머리이고 그들을 마쿠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닌 듯이요. 네,
뭐 그렇게 보시는군요. 문재인 스타일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말리지 않는 것 같으니 노무현 장례 때도 모든 사람들이 조문 온 이명박을 비난하고 막는 것을 문재인만 나서서 예우를 갖췄었죠.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예우를 갖췄다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예우를 갖춰서 문재인 말하는 것도 천천히 하면서 항상 절제된 언어를 쓰고 있죠. 고운 말을 씁니다. 나쁜 말을 안 하죠. 막말도 거의 안 합니다. 막말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짓말이죠. 고운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절제된 언어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이전 강의를 여러 번 했으니까 막말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막말이냐 고운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냐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말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신다면 진작에 친문팔이 하는 자들에게 문재인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쳤어야 하죠. 아직 안 치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친문 세력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습니다. 조국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직도 문재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사실이 놀랍습니다. 문재인은 촛불 시민의 일반 의지를 완전히 묵살한 사람입니다. 촛불 시민들을 속인 거죠. 왜 속였을까요? 무엇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도록 했을까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김건희가 천공에 의지하듯이 문재인은 뭔가에 의지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문재인은 뭘 믿고 저럴까요? 뭘 믿고 이재명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저러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는 5년 내내 사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우선 무능했다는 게 그 첫 번째죠. 유능하면 그럴 수 없어요. 무능하면 누군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거리를 져야 돼요. 친문 세력을 보면 패거리예요. 문재인은 자기 패거리를 이렇게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패거리들이 다 무능한 인간들이라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황소고집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패거리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능한 사람은 패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 홀로 쓰기 때문에. 지금 홀로 쓰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자기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줄 아는 일도 없습니다. 홀로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을 과거를 보면. 항상 어딘가 삐대서 빌붙어서 뭘 했어요. 자, 세 번째. 최 박사님, 이제까지 많은 강의 거의 다 동의합니다만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최 박사님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